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 정연웅입니다. 오늘은 번외편으로 일본 지리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야심차게. 어, 일본 지리편을 준비해 봤는데, 뭐, 오늘은 또 동북 지방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일본에는 총 8개의 지역 구분이 있는데, 지방 구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어, 교토가 있는 교토가 아니야 도쿄가 있는 관동 지방이 있죠. 칸토 한번 쭉 따라 써보세요. 공부하는 겸. 제 한자가 그렇게 자세하진 않지만 관동 지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관동.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도쿠가 있겠죠. 동북 지방. 자, 그 다음에 나고야가 있는 튜브 중부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칸사이, 오사카 있고 교토 있고 나라 있고 뭐 와카야마라든지 시가라든지 뭐 미에라든지 뭐 그런 현들이 있는 칸사이가 있죠. 칸사이 지방, 관서 지방. 근데 그 다음에가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중국 지방이 있습니다. 중국 지방, 추고크 지방. 자, 지금 그 5개 나왔죠.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중국 옆에 뭐 있어요? 그쵸, 큐슈 있죠. 큐슈. 그 다음에 시코쿠 있습니다. 시코쿠. 항상 저도 까먹는 존재감이 좀 없는 시코쿠긴 한데 어찌됐든 유명하죠. 어디였지? 우동으로 유명한 현이. 어찌됐든 그 시코쿠하면 왠지 우동 이미지밖에 없어서 어찌됐든 시코쿠랑 맨 마지막으로 오키나와. 아시아의 하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는데 굉장히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TV나 보면은 가고 싶다라고 뭐 생각되게 되는 곳이긴 한데 어찌됐든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가보셔서 한번 저한테 그 후기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총 8개의 지방 구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동북 지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북지방은 일본 혼슈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혼슈는 이렇게 있죠. 일본 혼슈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북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동북지방이라고 불립니다. 뭐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총 동북지방에 해당하는 현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면적은 7만 4천 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굉장히 좀 넓은 편이고 일본 총 면적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넓은 거죠. 그리고 그중 68.3%가 임야라고 합니다. 임야. 그러니까 뭐 숲이나 들판 뭐 이런 거죠. 굉장히 뭐 산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 전국 쌀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대부분 동북 지방이라는 곳은 대부분 뭐 곡창지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좀 특징적인 거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나 드리면은 발전량 아시죠? 그러니까 전기 발전량. 일본 내 전기 발전량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랬다고 해요. 그 사건의 그 단서를 좀 드리자면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발생 아주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있었죠. 여튼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특징적으로는 첫 번째, 일본 총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면적 그 굉장히 넓은 그 면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68.3%가 임야예요. 그러니까 뭐 산지도 엄청 많고 뭐 땅도 뭐 그렇게 막 많지도 않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어쨌든 3, 뭐 자연이 풍부한 그런 느낌이에요. 3번은 뭐 쌀 생산량 35%뭐 곡창지대예요. 일본의 대표적인. 그다음에 4번 전기 발전량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일본 전체. 단 점점점점 총 인구는 약 900만 명, 약 900만 명, 뭐 880만 명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일본 이것도 좀 정리를 하자면 일본 총 인구의 약 얼마?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을 제가 따로 여기를 안 써놨는데 평균 수명이 아니라 평균 그 인구 평균 연세 평균 나이라고 하나요? 평균 나이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역시 조금 좀 시골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지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평균 나이가 정말 경악할 수준으로 48살입니다. 48살. 굉장히 늙은 곳이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그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도호쿠 지방에 포함되는 동북 지방에 포함되는 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오모리입니다. 아오모리는 뭐 그죠? 딱 보면 뭐 있어요. 여기 사과가 뜬금없이 사과 하나 쭉 있고 사과가 뜬금없이 이렇게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막해서 사과 하나 뜬금없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한자로 제가 써놨죠. 말 그대로 그 아오 몰이에요. 그 몰이라는 게 뭐 어렵지 않아요. 이 한자는 다 아시죠? 이거 나무잖아요. 나무가 세 개 모이면 뭐겠어요? 그죠? 숲이에요. 라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나무를 세 개 이렇게 하면은 모리는 숲.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자, 위치는 뭐 가장 위에 있어요. 가장 위에. 동북지방의 가장 위에 있는 여기에 이렇게 홋카이도가 있죠. 여기 이렇게 홋카이도가 약간 모양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도 해협이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여기 안에 이게 바다 여기가 이렇게 다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 해협이 이렇게 있고 그죠? 자, 일단 현청 소재지로서는 여기에 위치한 아오모리 시고요. 뭐 똑같아요. 한자도 이거랑 똑같고. 제가 사과를 좀 설명드리면 이 사과도 특징적인 것 중 하나인데 전국 사과 생산량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 같아요? 30, 20, 50, 70, 네, 70 넘어갔다. 그러니까 한 실질적으로 50%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거죠. 솔직히 여튼 이 현에서 이렇게 사과 생산량만 50% 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생산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어찌됐든 좀 넘어가서 뒤에 보시면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다 눈이에요. 이게 다 눈. 이게 다 눈. 이게 다 눈. 이게 다 눈이에요. 눈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돌이 아니라요. 하얀색 대리석이 아니라 이게 다 눈이에요. 눈이 이렇게 쌓인 거라니까요. 장난 없죠, 진짜. 쩔죠. 이게 이 사진이 촬영된 곳이 바로 어디겠어요? 아오모리입니다. 아오모리. 아오모리 시랑 토와다 시라고 하는 그 아오모리 현 안에 있는 그 시, 와 연결을 하는 그 도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대단하죠, 진짜. 제설 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참, 뭐, 기계로 하겠지만서도. 어찌됐든,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두 번째. 아키타입니다, 아키타. 아키타. 이게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아키입니다, 아키. 가을, 가을. 가을하면 뭐겠어요? 가을하면 수학의 계절. 수학의 계절 하면 뭘 수학해요? 이제 별을 수학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키타는 곡창지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 내 대표적인 곡창지대. 뭐 도호쿠 지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곡창지대 뭐 빌이긴 한데 어찌됐든 특히 이 아키타가 굉장히 곡창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코시히카리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죠? 아키타 코마치라든지 그런 조금 브랜드 쌀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에요. 일단 아키타 현청 소재지는 이 아키타시 한 이쯤에 위치해 있는 아키타시고요. 뭐 이름은 이거는 똑같아요. 아키타. 이거 아시죠? 이게 밭전자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그냥 가을 밭, 그냥 아키타, 그냥 그냥 쌀국 어찌됐든.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제가 이 참 잘했어를 괜히 넣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걸 제가 그냥 넣은 게 괜히 넣은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아키타가 말이죠. 굉장히 시골 티 나서 뭐랄까 되게 사람들 공부 못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강남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하잖아. 아닙니다. 좀 일본은 조금 좀 다른지 되게 다른지 아키타가 굉장히 그 전국 학력고사를 치르면 평균이 전국 1위라고 합니다. 평균 전국 1위. 학력고사. 일본에서 학생들 그 성적을 나눌 때 쓰는 편차치라는 게 있는데 그 편차치가 무려 79가 넘는 79를 찍은 학교가 있다고 해요. 이 79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도쿄 의대가 얼마냐? 73입니다. 편차치가. 근데 그것보다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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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이나 높은 편차치인 거죠. 뭐 굉장히 학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한자로 너무 막 썼다. 아키타 비진 아키타미인이라는 곳입니다. 아키타미인. 미인이 많기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뭐 좀 전통적인 뭐 미인상 뭐 실제적으로 뭐 후쿠오카가 미인이 많다는 그런 말도 있긴 있는데 도호쿠에서는 역시 아키타민 이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아키타 미인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일본 사람들은. 자,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사키 노조미 다 아시죠? 결혼해서 뭐 결혼하긴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품절려. 뭐 저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되는데 결혼했기 때문에 역시 일처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사사키 노조미 가장 아키타민을 대표하는 모델이자 뭐 연예인이자 그런 사람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와테입니다. 이와테. 오, 딱 보면 되게 약간 강원도 빌 나지 않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가 제일 넓잖아요. 그 도 중에서 아키타도 제일 넓습니다. 현 중에 일본 내에 있는 현 중에 가장 넓은 게 아키타입니다. 아키타는 이와테입니다. 이와테는 뭐 이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뭐 이와테 이거 유래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뭐 혹시 원하시면은 달아주세요. 제가 그 조사해서 넣어드릴게요. 이와테. 뭐 이거는 뭐 한번 좀 써보세요. 이와테 실질적으로. 그리고 일단 현청 소재지 이렇게 특징적인 게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굳이 뽑자면은 이제 현청 소재지가 여기 있는 모리오카시라는 시예요. 이 근처에 있는 이 모리오카시라는 시인데 모리 죄송합니다. 제가 타블렛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쨌든 모리오카시라는 시인데 이 모리오카시에서 모리오카 냉면이라는 게 좀 유명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유명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많이 팔리고 있기도 한데 전국적으로 그 중에서 평평샤라고 하는 약간 그 모리오카를 뭐 베이스 기본 거점으로 하는 그런 모리오카 냉면 체인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일동포 1세 신 양용철 철이라는 분께서 부모님의 고향이었던 함흥의 냉면을 베이스로 해서 모리오카 냉면을 만들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주로 이제 한국 음식점 일본에 있는 한국 음식점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런 좀 뭐랄까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냉면을요 일본 음식점에 가면은 한국 음식점에 가면은 대부분 모리오카 냉면 스타일로 나오는 데가 꽤 많습니다. 한국 냉면 한국에서 파는 냉면 스타일은 잘 솔직히 못 본 것 같아요. 그대로 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면이 좀 특이하죠. 면이 좀 되게 굵죠. 하나하나가 한 면발 하나하나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쫄면 아시죠? 쫄면 면발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맛있어요. 드셔보시면은 뭐 달짝지근도 하면서 왜 달콤하기도 하면서 뭐 스파이시한 그런 게 톡 쏘기도 하고 맛있습니다. 특이한 게 수박이 이렇게 한 조각 통째로 뻥 하고 들어가 있다는 거. 뭐 가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음. Anyway, 여기는 뭐 김치가 이렇게 보이고, 그죠? 여기 편육 같죠? 이게 모리오카 냉면이라고 합니다. 한번 뭐 일본 와서 굳이 뭐 한국 음식점을 가시진 않겠지만서도 뭐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시험 삼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은 야마가타입니다. 야마가타. 뭐 한자가 뭐 야마에 카타치 할 때 그 카타죠. 야마가타. 그러니까 산 모양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쨌든 뭐 anyway. 그다음에 체리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체리. 체리가 굉장히 체리의 주 명산지 중에 하나고요. 음, 개인적으로는 어, 왠지 존재감이 없는 현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야마나시라는 현이 따로 있어요. 그 야마나시 현이랑 제가 헷갈리기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조금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어찌됐든 야마가타시의 현청 소재지는 여기에 있는 야마가타 이쯤에 있는 야마가타시인데 이쪽에 있나? 어찌됐든 야마가타시라고 하는 곳인데 조금 잘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 모양이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약간 사람 옆모습처럼 생기지 않나요? 사람 옆모습 그죠?
여기서 보면 좀 더, 이렇게 보면 좀 더 확 오시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사람 옆모습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가 코고, 그죠? 여기가 콧구멍, 그죠? 여기가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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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기 눈 하나 그릴게요. 뭐 호러가 됐는데, 뭐 이게 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그죠? 이게 뭐 머리 이렇게 뿅뿅뿅뿅. 쓸데없는 이 예술가기지.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귀엽죠? 키테 캐로쿤이라고 해서 일본 야마가타의 홍보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귀엽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런 옷들, 그런 인형도 있고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키타케로의 뜻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추측하건, 유추하건데, 야마가타 현의 사투리지 않을까 싶네요. 어서 오세요라든지, 뭐, 이리 와, 뭐 그런 의미를 가진 야마가타, 사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히오리, 제가 좀 참고가 될까 해서 굳이 이거를 조금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히오리라는 게 있어요, 히오리. 그죠, 히오리. 이거를 히오리라고 읽는다는 거, 뜻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는 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실제로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이지 하고 실제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조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뭐 그냥 뭐 좋은 날씨란 의미라고 해야 되나, 뭐 히오리, 뭐 하여튼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오리.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구나. 다섯 번째, 토크의 수장입니다. 수장. 수장. 멋있죠? 수장. 자, 미야기현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미야기 센다이에서 유명한 그 다테 마사무네라고 하는 그 전국시대 명장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미야기 센다이에 의한, 센다이를 위한 곳입니다. 미야기. 이 미야기라는 곳이 동북지방 최대 도시예요. 미야기가 아니라 센다이가. 동북지방. 그러니까 동북지방, 아까 말씀드린 동북지방 좀 육현 전부 다 있죠. 동북지방의 최대 도시. 이 최대 도시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게 미야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에. 그래서 가끔 보면 센다이라는 그 도시가 너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센다이가 미야기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좀 성남시 분당구인데 자꾸 그냥 분당 산다 하는 것처럼 미야기현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존재감이 좀 없고 센다이가 너무 이렇게 마프 확 나오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센다이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센다이 한자가 센다이입니다. 일단 소혀 요리가 되게 유명해요. 소혀. 규탕이라고 하죠. 규탕. 규탕이라고 하는 소혀 요리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뭐 라이브 하우스라든지 클럽 같은 게 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칵테일 좋아하시면 레게 펀치라는 칵테일 들어보셨나요? 그게 바로 센다이에서 나왔습니다. 발명? 뭐라고 소리할지 모르겠네요. 센다이에서 발명됐다고 합니다. 레게 펀치라는 칵테일이. 그 다음에 학문의 도시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학생 비율이 교토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어딜 것 같아요? 교토 다음에 후쿠오카.
후쿠오카 다음에 도쿄인데, 도쿄 다음에 이 보잘것없는 그 완전 그 깡촌인 그 동북 지방에 있는 샌다이가 인구 대비 학생 비율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굉장한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도호쿠대라고 하는 동북대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제국대학 7대학, 일본에 있는 7제국대학 중에 하나인 동북대학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학문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샌다이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도 해요. 실제로 물가가 비싸긴 한데 뭔가 그만큼 뭐랄까 좀 되게 프라이드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샌다이 사시는 분들은. 어, 어쩌다 보니까 미야기 현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고 결국 샌다이를 설명해 버렸네요. 결국에는 역시 미야기는 샌다이의 샌다이에 의한 샌다이를 위한 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농담이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미야기 사는데 미야기 다른 곳 살아 라는 거 좀 기분 안 나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넘어갈게요. 자,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이거의 샌다이 밤 야경 모습입니다. 그죠? 꽤 큰 도시죠. 정말 대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인구가 120만 정도 되는 도시고요. 110만이었나? 120만 정도 되는 도시고, 동북지방에서 가장 큰 최대 도시.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18번째였나? 18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인구가 많은. 어쨌든 넘어가서 마지막은 조금 그쵸. 딱 보시면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어. 다 아시죠? 후쿠시마 다 아실 겁니다. 여러 의미로 많이 유명하죠. 일단 제가 이렇게 복숭아를 가져왔는데, 후쿠시마가 원래 예전에 뭐 지금도 사실상 뭐 그렇긴 한데 복숭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특산물이면 복숭아, 후쿠시마의 특산물은 복숭아 하면 후쿠시마 복숭아 짱짱 맛있음 이거였는데, 그쵸. 지금 완전히 뭐 다 아시는 그 사고 이후에 다 완전 후쿠시마라는 이름의 브랜드가 완전히 개망해서 수산물은 물론, 무산물은 당연하게 물론이고, 뭐 농산물도 포함해서 전부 다 뭐 완전히 그렇게 됐다고 하죠. 완전 물가 폭락하고 이미지 완전 추락하고 해서 거의 안 산다고 해요. 지금 그나마 좀 회복하고 있다는 기사가 뭐 몇 달 전에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그런 곳입니다. 후쿠시마는 동북지방 중에서 가장 도쿄에 가까운 동북지방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때는 이 동북지방의 수장인 이 미야기 vs 후쿠시마가 될 정도로 후쿠시마가 굉장히 꽤 인구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역시나 그 사건 이후로 뭐 폭삭 망했다고 하죠. 뭐 지금 망했다고 하기에는 표현하기에는 되게 제가 좀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요. 음, 솔직히 진짜 인재죠. 천재라기보단 거는 인재로 발생한 그런 사고들은 진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다시 검사도 잘 하고 해서 원전을 뭐 하느니 안 하느니 그거는 딱히 뭐 의견을 밝히진 못하겠지만서도 조심해야 되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곳입니다. 어찌됐든 그 후쿠시마가 아마 그 발전소가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쯤에 좀 더 아래쪽이었나? 어쨌든 이쯤에 있는 곳인데, 이게 이렇게
망해 망함된 거죠. 어쨌든 오늘 뭐 육현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뭐 재밌으셨는지 어쨌든 뭐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어, 조금이나마 좀 가끔씩 이제 신문 같은 거 뒤져보다 보면 지역에 관련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 관련해서 나오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좀 지역을 알아야 좀 피부로 와닿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런 기획을 조금 해봤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나면은 뭐 관동 지방이라든지 뭐 칸사이 지방이라든지 그런 쪽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하게도. 음, 어찌됐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좀 타블렛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요? 저는 워낙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어,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좀 그런데 좀 이게 중고기도 하고 약간 좀 반응이 좀 그렇기도 해서 어찌됐든 더 나은 콘텐츠 그리고 더 나은 교육의 질로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